자, 이번엔 백전무패 시간이고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황재수 지점장 출연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이시니까 고객들 요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사실 뭐 일일비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거의 패닉 수준까지 왔을 정도였으니까. 물론 지점에서는 이제 주식 말고도 다른 금융 상품들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이 있으신 고객들은 볼멘 소리를 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딱히 왜 저러는지도 알기가 어렵고, 그죠? 금리도 급격하게, 뭐 현금성 유동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 초에 굉장히 작년 말 좋았다가 뭐 예금하시는 분들도 괜히 많이 낮아져서 금융상품 자체도 수익률이 많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시장 반응이 심드렁하다. 예. 제자리 찾아가겠죠. 예.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오스코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스코텍. 그래서 뭐 바이오텍 기업이죠. 국내는 이루어지는 이제 바이오 회사다 아니면 제약 회사다라고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회사를 우리의 뭐 바이오텍을 이끌어가는 이제 시밀러 회사들 큰 회사가 두 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약 회사, 중견 제약 회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바이오텍 회사에 속한 이제 오스코텍은 바이오텍 회사에 속하는데 사실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금리에 결정적으로 취약한 것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이제 현금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금리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주가는 지속적으로 3년 내내 빠졌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조달 비용이라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예, 맞습니다. 자금 사정. 그러니까 결과물이 딱 바로바로 나와주면 좋지만 이 신약이라는 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많은 그 R&D 비용들이 들어가고. 네. 결과적으로 큰 모멘텀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회사에 있어서는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뭐 5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네. 늦어질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뭐 이벤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기술 같고요. 이전인가요? 예. 아니 그 삼상, 그러니까 이제 삼상 신약이 뭐 제약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텍 회사들은 신약을 출시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뭐 삼상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외 뭐 기술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올해 상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회사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들이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올바이오파마의 뭐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네. 뭐 카나리아 바이오의 이제 뭐 난소암 뭐 이런 부분 삼상이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면 강력한 모멘텀으로 바이오텍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레이저 티닙이라고 이제 오스코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물질은 이제 레이저 티닙입니다. 비소세포성 폐암, 그러니까 폐암에 있어서 삼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2015년도에 그 유한양행이 다시 이제 J&J의 이 얀센에게 이제 18년도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상 병용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국내에는 시판이 됐습니다. 2차 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고 이제 2차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출시가 돼서 약 300억 정도의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차 치료로 올해 이제 승인이 만약에 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000억 시장으로 이제 국내에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판권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 국내 같은 경우에 90%고 10% 매출에 있어서 이제 오스코텍에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해외 판권 같은 경우에는 뭐 얀센이 이제 신약을 출시해서 예상은 24년, 25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매출의 10%를 주면은 유한양행이 6, 그리고 오스코텍이 40%를 가져가게 됩니다. 올해 5월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결과적으로 삼상이 결과에 따라서 FDA 승인 절차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뭐 홍콩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삼상 결과 발표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경쟁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타그리소에 대해서는 생존 기간이 굉장히 더 늘었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약효도 좋고 생존 기간이 더 길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5월에 잘 나올 거로 기대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주가로 측면으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모멘텀이 생기는 쪽에서는 주가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때 타이밍을 봐서 뭐 지금 이제 저가에 매수를 해서 이제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많이 하락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 뭐 여기서 절대 가격으로 더 떨어지기도 쉽진 않아 보이고 워낙 장기간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바이오텍은 현금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결국 유상증자를 하게 돼 있고 그렇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스코텍 같은 경우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보유했고요. 네. 최근에 급락했던 부분이 이제 뭐 다른 물질입니다. 이 오스코텍의 뭐 비소세포성 폐암인 레이저 티닙 말고 세비도 플래닙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상을 했는데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유효성이라는 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결과적으로 디자인을 수정을 해서 이제 환자를 모집해서 삼상 가겠다. 삼상 가기 전에 뭐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질적으로 효능은 굉장히 좋았다. 경쟁 약물 대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가 다 나왔다라고 보고 올해 5월달에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좀 하방은 좀 막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공부해 보는 건 오스코텍이었고요. 뭐 시류 자체가 이 바이오 쪽은 아니긴 합니다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 내용이 있으니까. 예. 네. 자, 두 번째 기업 또 들어볼까요? 그 윤성 FNC 말씀. 윤성 FNC 2차 전지 믹싱 장비. 양극 활물질 믹싱. 예, 맞습니다. 믹싱 장비라고 네. 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주가도 좀 강력하게 좀 탄력이 붙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 워낙 지금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대장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재 쪽이 워낙 많이 올라서 약간 상승이 묻힐 수도 있지만 장비주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논리는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 다 아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빅사이클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장비주들은 대부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량을 대야 되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 있고요. 윤성 FNC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극 공정 중에 믹싱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공정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10%까지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전국 공정에서가 다른 공정에 비해서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해외 업체 대비 아니면 중국 업체 대비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극재를 넣어서 믹싱을 하는데 당연히 도전제도 넣고 많은 물질을 넣어서 균일하게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믹싱을 하는 중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 물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 습식성 물질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 있을 것도 분명히 다 잡아줘야 되고요. 네. 점도가 되게 찐득찐득하게 붙는 습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높아지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그 배터리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요. 네. 균일하게 양질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골고루 잘 섞어줘야 된다. 예. 네.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 되게.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믹싱을 하다 보면 쉽게 생각하면은 밀가루 반죽하는 반죽기라도 그렇죠. 보면은 결과적으로 물질이 섞일 때 약간 변형도 있고 주변에 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붙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믹싱 당연히 더 기술력이 뛰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 붙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섞으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균일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필요로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속도와 규모입니다. 결과적으로 타 경쟁사 같은 경우 2,300리터의 규모로 이제 믹싱을 하는 반면에 4,000리터로 대규모로 이제 믹싱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배터리 성능에도 굉장히 좋아지고 효율에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양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타 경쟁사에 비해서 빠르고 그리고 용량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차세대 기술인 연속성 믹서형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앞서가는 기술도 지금 시제품을 이제 납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중요한 게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믹싱 장비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라든지 공간도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생산성도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업체 대비 좀 더 선두적으로 앞서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SK 온향으로는 매출이 급증하면서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상장을 했고 하지만 과거에 이제 LG나 SDI에도 납품을 했던 경력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관계가 좀 약간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오히려 입찰을 해서 LG에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거든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2023년
올해뿐 아니라 24년에는 LG향이라든지 SD향으로도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 때문에 매출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재 믹싱은 습식 방식이 대부분이잖아요. 약간 끈적끈적한. 예, 지금 근데, 건식은 이제 국책과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건식 코팅하는 거는 네, 국책과제로 지금 수행 개발 중.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 FNC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두 종목이네요. 오스코텍, 윤성 FNC. 윤성 FNC가 사실은 더 기회 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테마로라든지 그리고 사실 주도주가 2차 전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반응은 윤성이 더 셀 걸로 나타나고요. 바이오텍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올해는 이제 바이오텍 회사 결과적으로는 기술 수출했던 부분이 2015년도에 4건이었다가 지금 작년에 누적으로 73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텍도 지속적으로 기술 수출하고 있고 올해 아마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보면서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5월쯤에서 이제 좀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5월. 예상이 5월입니다. 네, 예상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입니다. 황재수 지점장이 여러 가지 기업 얘기 좀 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